자,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를 넘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중국 불교사와 관련된 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는 게 문화 하나의 문명에서 또 다른 문명으로 이게 전파가 된다는 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쉬웠던지 인도가 좀 쉬웠던지 이러면 이게 조금 단순해질 수 있었던 문제인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두 문화권이 워낙 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연대에 따라서 이렇게 불교가 누적됐구나라는 걸 알고 지역은 지역에 따라서 불교 색깔들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인도 하면 남쪽에 있는 불교하고 북쪽에 있는 불교하고 쉽게 말해서 약간 동쪽에 있는 거하고 서쪽에 있는 불교고 다 당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워낙 땅이 크니까요. 거기서 다양한 것들이 막 동시에 들어오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환장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각 이제 출신 지역 사람들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 벌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보통은 이제 층차적으로 설명을 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공자 같은 기술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식으로 기술했고, 그걸 이제 편년체라고 그래서 신문처럼, 신문 누적시키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쭉 몇 월 며칠에 뭐 있었고, 실록도, 조선왕조 실록 그런 것도 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기록을 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걸 다 보는 사람은 이해해.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그걸 기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년체와 기전체. 편년체는 일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전체는 그거를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볼 필요는 없으니까 범주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거를 이제 본기하고 나중에 열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전체라고 합니다. 기전체.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 기전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순서대로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 딱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문명의 충돌이 있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희한하다. 그리고 문화적인 이 충돌 상황에서 흔히 벌어지는 게 쟤네 뭐야? 라고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거고, 그 사람들이 언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게 신통, 특이한 거. 모든 초전기 사람은 전부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러니까는 뭐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도라든지, 안 그러면 실크로드 서역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번에 그 강거국 같은 경우는 이란 쪽이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때 멀리 온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겠어요? 중국에? 개고생하려고? 불교를 전파하려고 온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선이 붕괴할 때 조선시대 말기 보면 이제 선교사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들어왔겠어요? 종교 전파죠. 우리한테 과학을 자기네들이 전해줘서 뭔가 우리 문명을 깨우고 그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발전시키겠다? 이래서 오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 자기의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어떠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또 그걸 밀어주죠. 강대국들이.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아편전쟁 때도 마찬가지죠. 1차 아편전쟁은 아편 가지고 문제가 터졌지만 2차 때 프랑스가 개입하는 걸 보면 그때 프랑스 선교사가 한 명 죽죠. 그러니까 냅다 이번 기회다 이러면서 한따까리 하겠다 이러면서 뛰어들어가지고 확 이렇게 원명원까지 북경까지 함락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다 뜯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선교사를 지시를 해줬고, 너네가 가서 죽어줘도 고마운 거야. 국가 차원에서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신념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날만 같아도 기독교 쪽에도 저런 신앙심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교사가 많이 왔지만 지금 선교사 잘 안 옵니다. 지금 잘 안 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전통이 그나마 좀 남아있는 쪽이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이 테러, 자살 테러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신념들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몸에 폭탄을 감고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전 사람들은 뭘로 어필했느냐? 폭탄 감고 들어가서 지금 어필할 수는 없죠. 너네가 우리 종교를 믿었으면 좋겠어. 이걸 어필할 수는 없죠. 그거는 어떻게 자기네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특수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고, 이슬람은 뭔가 이렇게 어필할 게 별로 없으니까 지금 현대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무역 뭐 이런 거를 내세웠었고,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도 일종의 과학,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해드렸어요. 중국보다 인도가 문화가 높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 로마를 못 갔느냐? 로마는 그것을 튕겨낼 정도의 문화적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쪽으로는 못 갔다는 거예요. 로마로도 갔어요.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불교를 국가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불교가 수용된 순서가 율령반포하고 국가체계, 고대 국가체계가 확립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372년, 백제 384년, 그 다음에 신라가 527년, 그게 각 삼국이 강성해지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딱 맞는다고. 그리고 율령반포하고 고대 국가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니까 불교가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다양한 문화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결부된 과학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과학은 아니에요. 막 섞여 있어요. 과학하고 약간 주술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게 막 동시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같이 학문이 분업화되는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전기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다 그런 걸로 어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이 이제 불교를 믿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런 걸로 어필은 잘 안 돼요. 그리고 문화가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가 단순히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종속당하려면 뭔가 이렇게 강력하게 상대에게 먹히려면 밖에 것도 써야 되지만 우리 게 좀 없어야 돼요. 우리 게 뭐가 있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의식주가, 동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근세에 들어서면서 몰락하는 과정에서 의식주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옷은 거의 다 넘어갔죠. 한복 입으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전통 복장을 입는 분이 있어요, 생활하시면서? 우리 같은 사람만 입고, 그 다음에 이걸 입어보면 왜 없어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거예요. 입어보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왜 지금같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한복 문화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주거 문화도 거의 다 바뀌었죠. 한옥 사시는 분 있어요? 한옥은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옥은 체험이고 한옥에 사시는 분은 없을걸요? 제가 한옥을 살아봐서 또 알잖아. 한옥 전문. 방음 안 되지, 춥고 덥지, 벌레 겁나 들어오지. 아니, 실제로 그래요. 살아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평당 단가는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이런 거 챙겨 먹기 어렵고, 관리비는, 유지비는 더 들고. 그게 만약에 정당성이 있었으면 이렇게 밀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의식주 중에서 식은 상대적으로 덜 밀렸어요. 우리가 쓰는 것도 식기도 그냥 우리가 숟가락을 쓰고 있고, 음식도 대부분 우리 전통적으로 먹던 음식을 약간 물론 바뀌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은 뭐 빵을 먹든 피자를 먹든 뭘 먹든 간에 그런 것은 약간 간식 개념이지 주식 개념으로 계속 그것만 먹지는 않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그렇게 잘 안 밀리는 게 이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의식주 중에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굉장히 놀랄 만한 게 있죠.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가 사실 고종 때부터 드셨고, 고종하고 순종도 커피 때문에 독살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지금 추정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때부터 들어왔는데, 실제로 불과 몇 년 전에 쫙 퍼졌죠.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그전에는 아메리카노가 아니고 이제 달달한 커피를 마셨지. 달달한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면서 설탕 들면
뭐 시럽 같은 걸 이렇게 첨가, 아, 이거 달아서 못 먹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지금 시절이 된 거예요. 상황이. 그전에는 단맛과 약간 구수한 맛으로 먹었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프림도 겁나 넣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급변했죠. 그리고 그게 불과 몇 년 만에 우리나라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아마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 중에서 식 부분을 이렇게 빨리 잠식한 게 없을걸요. 뭐 파리바게트나 뭐 이런 것도 다 했지만 그 속도로 보면 진짜 이렇게 빠른 게 동네 골목골목마다 거의 뭐, 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강하기도 강하지만 우리가 딱히 없어요. 그 방어할 만한 게. 중국이나 인도는 그게 못 들어가는데 인도는 짜이라는 게 있고 중국에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는 방어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버티는데 우리는 그냥 물 마시고 있었거든. 아니, 물 마시다가 커피가 좀 나은 거 아니야? 물 대신에 커피? 뭐 이러면서 살살살 하다가 이제 지금은, 에브리바디 다 커피를 막 이렇게 마시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선물할 때도 차보다 커피를 오히려 절에서도 저도 이렇게 선물로 받으면 커피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내후외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훅 치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대만 세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것도 좀 비리비리한 상황이 겹쳐져야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쫙 깔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불교가 들어올 때 한나라가 골로 가고 있었을 때 불교가 들어온다고요. 불교가 이제 후한 말에 들어오니까 물론 뭐 들어오는 거는 AD 67년이지만 실제로 이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는 후한 말 삼국시대에 가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한나라 말부터 뭐가 없어지냐면 유교 유명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때 삼국지를 읽어보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제갈량이잖아요. 술사 계열들입니다. 제갈량도 그렇고 주유도 그렇고 뭐 방통도 그렇고 육손도 그렇고 대부분 다 유교가 아니고요. 술사 계열이에요. 유교면 그런 군사 이런 거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그 탕금대 전투 조령에서 이렇게 임진왜란때 막으려고 했더니 유교 선비들이 군인이라고 적 이렇게 징집해서 왔더니 붙들고 왔다고. 아니 외구가 쳐들어왔는데 붓을 갖고 왔어? 이게 뭐야, 붓으로 뭐 메이크업 해주나? 이걸 뭐 어떻게 해서 죽여? 상대는 조총을 들고 있는데 붓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먹물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거? 부적서? 그러니까 유교는 그런 역할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일본을 이렇게 보면 같은 시대에 일본은 칼쥔 사람들의 문화였고 우리는 사실 붓진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아니, 뭐가 우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군웅들이 할거하고 할 때 유교가 힘을 못 쓰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술사 계열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약간 도사급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면학이라고 하는 게 유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노자, 장자, 추역 이런 게 유행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유교가 이미 해체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한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교는 뭐 별게 없고 이미 메롱이야. 누가 때려서 없어진 게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가 벌써 메롱이야.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들어오기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일본 것도 들어오기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는 미국 문화가 들어오기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내부적으로 반격할 만한 방어해낼 만한 방어 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주공산. 그래서 일단 이렇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